저항의 연결 보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자, 이게 전 시간에 배웠었던 오음의 법칙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V는 IR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I는 R분의 V, V는 I 곱하기 R, R은 I분의 V라는 거, 오음의 법칙. 요게 이제 V는 IR 기억을 해두고,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거속시 배운 것처럼 계속 기억을 해두던지, 아니면 쉽게 V는 IR 하나만 기억을 해두고, 요걸 가지고 I는 전류값과 저항값을 생각해내도 되고, 편한 대로 이 오음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전기, 기구의 기호, 즉 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요 회로도의 기호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지가 나오게 되는데,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지가 이렇게 직렬 연결로 되어 있다. 두 개 연결해 놨다 라고 보면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여기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회로도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전구야, 전구. 저항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전류의 흐름, 자,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게 될 거예요. 전류의 방향. 그 다음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학교에서 시험이 나왔었을 때 이렇게 회로도의 길은 전지 표시가만 되어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극인지 플러스 극인지 표시를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전지의 기호만 나오게 됐었을 때 헷갈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게 된다. 어디? 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게 어려워. 긴 쪽이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 그럴 때 길고 짧고, 자, 길은 애는 왜? 더해줘 했으니까 길어졌다. 짧은 애는 빼줬기 때문에 짧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긴 쪽이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항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항을 나타내게 될 거고, 전구, 그리고 전구는 전구의 지금 기호인데 전구도 저항의 한 종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보자. 이런 식으로 열린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닫힌 스위치가 돼. 즉 열려있는 상태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지금 이렇게 닫혀있는 스위치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이건 전류계를 나타내는 기호, 그 다음에 전압계를 나타내는 기호. 자, 이렇게 전기 기구의 기호, 회로도, 전기 회로도의 기호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이 있는데, 일단 회로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압 나타내는 이 전지 부분이 있지. 여기 전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지금 전류 I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 이렇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또 이쪽으로 흐르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의 세기는 각각 저항, 즉 여기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전체 전류의 세기는 다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디?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어떻다? 각 저항과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저항의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전구가 이쪽에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연결되어 있지. 그랬으면 이 저항 크기에 반비례하여 전체 전류가 나누어서 흐르게 된다라는 거.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가 어디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흐르던 전류가 이쪽으로 나누고 즉 저항 R1과 R2에 나누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2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전체 전류가. 그러면 이쪽 R1에 10A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R2에는 10A가 흐르게 된다.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20A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 10A와 이쪽으로 흐르던 10A가 합쳐지면 어디? 여기 다시 20A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나누어서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전류값과 여기의 전류값, 여기 전류값,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 자, 여기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전류가 나누어서 흐르기 때문에 여기 I1 같은 경우는 R1분의 전체 전압, 그리고 이 I2에 흐르는 이 전류값은 R2분의 전체 전압. 이런 식으로 전류의 세기가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 전류는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체 전류와 같고, 여기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나누어서 흐르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전압 봅시다. 전압.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나누어 걸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 이쪽 저항하고 이쪽 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각 저항에 비례하여 나누어서 걸리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의 전압은 전체 전압,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들은 전체 전압과 같다. 즉 V는 V1, V2, 즉 요때의 전압, 요때에 걸리는 전압, 요때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요때의 전압이 여기와 여기에 나누어서 걸리게 된다라는 거. 이 전류의 세기와 전압과 서로 어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그 다음 저항 봅시다.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증가를 하게 된다. 어디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류는 감소를 하게 되고,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전류는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 회로 전체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저항을 직렬 연결을 했었을 경우에 저항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차단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 전류가 끊어지게 되고,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하나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저항에는 전류가 계속 흐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전구의 밝기 봅시다. 자, 전구를 한 개만 연결했을 때보다 어두워진다. 전구를 하나만 연결했었을 때 이만큼 밝기였다 라고 하면,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똑같이 밝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 개 연결하면 밝기가 좀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 반면에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구를 한 개 연결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전구를 하나 연결을 하고, 또 병렬로 전구를 또 하나 연결하고, 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연결하고, 자, 저항을 세 개를 연결하든 전구를 4개, 5개, 6개, 7개, 8개에도 한 개의 밝기와 같다. 전구를 직렬 연결로 2개를 연결하면 한 개일 때보다 더 어두워지고, 3개를 연결하면 더 어두워지고, 4개를 연결하면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사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들을 볼 건데, 직렬 연결의 사용 같은 경우 보면은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게 되면 퓨즈가 끊어져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한다. 자, 지금 메인보드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다고 했지. 그런데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메인보드가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퓨즈를 통해서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게 되지. 그러면 전류가 차단이 돼서 컴퓨터 메인보드를 고장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직렬 연결을 이용한 방법이고, 화재 감지 장치 같은 경우 보면은 종류가 다른 금속을 붙여놨어. 이게 이제 열을 받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열을 받게 되면 이 금속 두 개가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는 잘 휘어지고 하나는 잘 휘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화재 발생했었을 때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는 쪽으로 휘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끊겼던 전류가 다시 흐르게 되면서 어떻게 여기 땅땅땅땅 때리니까 소리가 나게 된다. 이렇게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것도 이 직렬 연결의 사용이다. 그리고 장식용 전구라고 하는 것, 크리스마스 트리에 굉장히 많은 전구를 달아놓게 되는데 이게 직렬 연결이지. 다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여기 한쪽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나머지 모든 전구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즉 저항 하나가 끊어지게 되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직렬 연결. 그 다음에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저항 하나가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계속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지. 그래서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그 멀티탭이지, 멀티탭에 각 전기기구에 220V의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된다. 그리고 건물의 전기 배선. 자, 여기 우리 집 생각해 보면 될 거야. 텔레비전 연결해 놓는 콘센트, 그 다음 세탁기, 그 다음 여기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있잖아.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다 각각을 따로 켜거나 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병렬 연결이 아니고 직렬 연결이었다고 치면 어떻겠어?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세탁기도 사용할 수가 없고 냉장고도 사용할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전기기구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다른 애들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 가로등 하나가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이쪽이 안 보여. 그럼 나머지도 다 나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머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병렬 연결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한 전기 사용. 한 콘센트에 자, 이런 식으로 한 콘센트에 여러 가지를 꽂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짧으니까 부족하니까 여기에 또 전기 코드를 또 연결을 해서 이만큼 또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구멍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 연결하겠어. 또 무슨 전기 포트 이용을 할 거고 이쪽에는 또 다른 가전제품 이쪽에는 또 길게 해서 또 롱코드 또 연결해서 또 전기기구를 많이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렇게 되면 한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라고 했지. 여기 아까 위에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되면 전체 전류가 증가하게 되지. 전류값이 증가를 하니까 전선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뜨거워지지. 뜨거워지면 결국 어떻게 돼서 이런 콘센트가 녹고 이 피복이 녹다가 결국엔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한 콘센트에는 딱 정해진 것만큼만 꽂고 또 새로운 코드를 연결을 해서 연장을 하고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여기 2번 봅시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일 때 전체 저항 R의 변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저항을 구하는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즉 전체 저항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R은 R1 더하기 R2 저항 두 개 있으면 여기다 또 연결하면 돼. R3, R4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 직렬 연결일 때. 이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즉 뭐야? 이만큼의 저항, 이만큼의 저항, 이만큼의 저항.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어때? 이렇게 지금 요때와 요때와 요때의 저항. 이쪽이 더 좁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게 더 힘들겠지.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빠르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겠지. 자, 그렇게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어져, 즉 전체 저항이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런 식으로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이게 전까지는 2015년도 교육과정 전에는 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전체 저항 R을 계산해서 합성저항을 계산해서 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 교육과정이 바뀌어가면서 다행히 이렇게 그냥 전체 직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이 증가를 하고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다. 여기 보니까 3번 전구의 밝기를 보면 전구를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처음보다 어두워진다라고 했지. 전구의 밝기가 다른 까닭은 직렬로 전구를 추가하여 연결하면 전구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져. 그리고 전체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가 어두워지게 된다. 그런데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 병렬로 전구를 추가하여 연결할 때는 그 전구 하나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압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전류의 세기도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를 연결하든 두 개를 연결하든 100개를 연결하든 전류 세기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 전구가 아무리 많이 병렬로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밝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병렬 연결의 장점. 병렬 연결된 저항의 수에 관계없이 각 저항에는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전구를 병렬로 많이 연결한다 하더라도 밝기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여기처럼 하나의 저항을 제거를 해서, 즉 이쪽에 있는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선이 이렇게 훼손이 됐어. 그러면 얘만 불이 나가지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불빛을 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 즉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저항을 제거하더라도 병렬 연결된 다른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는 변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